월드컵에서 옐로카드 2장을 받았는데 심판이 퇴장을 안 시킨다면? 공이 골라인을 한참 넘어 들어갔는데 골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을 살짝 쓰는 걸 다 봤는데 심판만 못 봤다면? 황당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월드컵 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한 사건들이 결국 축구의 규칙을 바꿔왔죠. 월드컵 무대를 뒤흔들었던 5가지 판정 논란. 자, 그럼 먼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가보시죠. 호주 대 크로아티아가 조별리그에서 맞붙었습니다. 3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호주는 물론 명예 회복을 노리는 크로아티아도 16강 진출을 위해서 꼭 잡아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크로아티아 수비수 요시프 시무니치는 다소 거친 플레이로 호주를 상대했습니다. 상대 선수를 걷어차고 태클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반복됐죠. 후반 16분 상대 선수를 몸으로 막았을 때는 결국 옐로 카드까지 나왔어요. 얼마 후 심판은 끝내 2번째 경고까지 줬죠. 경기 막판이긴 해도 한 명이 없으면 너무 치명적인데 그런데 이게 뭐죠? 옐로 카드 2장이면 퇴장 아닌가요? 시무니치 왜 계속 뛰고 있는 거죠?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뛰었어요. 내가 착각했나 싶었던 거죠. 크로아티아는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후 다가오는 주심 그레이엄 폴을 밀친 시무니치에게 3번째 옐로카드까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퇴장이 선언됐죠. 글쎄 주심이 자기가 카드를 몇 장 줬는지 잊어버렸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번째 경고를 줄 때 시무니치가 호주 태생이라 호주식 영어를 썼는데 폴이 그걸 듣고 호주 선수로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무니치는 월드컵 역사상 유일무이 한 경기에서 경고 3장을 받은 선수가 됐습니다. 시무니치는 나중에 저도 2번째 카드가 퇴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심판이 나가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었어요.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주심 그레이엄 폴은 실수를 공식 인정했고 피파는 그를 남은 대회 경기에서 즉각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폴은 스스로 국제심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웃음부터 나오는 황당한 에피소드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엔 꽤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파가 경고 누적 관리를 더 엄격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코미디 같은 실수 하나가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당시 잉글랜드의 간판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후반에 아르헨티나의 시메오네에게 파울을 당한 뒤 쓰러졌는데요. 흥분한 베컴이 발로 시메오네의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메오네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픽 쓰러지며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주심은 베컴에게 레드카드를 꺼냈어요. 베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잉글랜드 선수들은 달려와 항의했지만 주심은 이미 카드를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사실 시메오네는 경기 내내 베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부딪히면서 일부러 성가시게 했는데 끝내 흥분한 베컴의 발차기에 명령기 한 스푼을 곁들이면서 퇴장을 유도한 거죠. 당시 중계진도 저게 퇴장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할 만큼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10명으로 싸우다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베컴에게 쏟아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베컴이 잉글랜드를 망쳤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팬들은 베컴의 유니폼 하영시까지 치렀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베컴이 받은 비난은 단순한 스포츠 팬의 분노가 아니라 국가적 망신을 준 사람처럼 취급받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엔 SNS도 팩트체크 문화도 없었으니까 일방적인 여론이 한 선수를 완전히 짓누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 시메오네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조금 과장했다며 그 상황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사실 이미 욕은 먹을 대로 먹었고 월드컵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베컴이 택한 복수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4년 뒤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베컴은 같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페널티킥 골을 직접 넣으며 되갚아줍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경기를 0대1로 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요. 그럼에도 이런 논란들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파는 명백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사후 징계를 점차 강화했죠. 연기로 얻은 승리가 결국 연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규칙을 낳은 겁니다. 자, 이번엔 황당함을 넘어 경악 수준의 판정을 살펴볼까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준결승 소독 대 프랑스. 지금도 역대 월드컵 최고의 명승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입니다. 후반 프랑스의 플라티니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받아 교체 투입된 바티스톤이 골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서도 골키퍼 슈마어도 함께 달려나왔죠. 그런데 슈마어가 공만 향해 달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달려오는 바티스통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부딪혀서 그야말로 날려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티스통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플라티니는 훗날 그 순간 친구가 죽은 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라운드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던 바티스통은 들것에 실려나갔고 검사 결과 경추 손상, 갈비뼈 3개 골절, 치아 2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고의 충돌. 그럼 주심은 어떤 판정을 내렸을까요? 레드카드? 페널티킥? 아닙니다. 그냥 골킥이었습니다.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어요. 서독 선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를 이어갔고 슈마어는 쓰러진 바티스통을 한번 쓱 내려다보더니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승부차기에서는 문제의 슈마어가 2번이나 골을 막아내면서 결승 진출에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믹스존에서 한 기자가 바티스통이 이가 부러졌다고 말해줬는데 슈마어는 사과는커녕 그게 문제라면 내가 크라운 비용 해줄게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주차장에 독일 번호판을 단 차량이 보이면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창문 유리가 부서졌고 협박 편지도 날아들었죠. 훗날 한 프랑스 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프랑스 역사상 가장 싫어하는 인물에서 슈마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히틀러였어요. 지금이라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고의 충돌이었지만 당시에는 골키퍼가 공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릴 권리가 있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 골키퍼 절대 특권이 있었던 탓에 판정도 되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바티스통은 훗날에도 그 충돌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고 트라우마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파와 국제축구평의회는 골키퍼라도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돌진은 퇴장 대상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잉글랜드 대 독일 경기도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반 38분 1대1로 지고 있던 잉글랜드. 프랭크 램파드의 강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거는 골이었어요.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심과 선심만 이걸 못 봤고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는 결국 1대4로 지며 탈락했는데 경기 직후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히는 약 30에서 40cm 안쪽이었어요. 이른바 유령골 논란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또 없는 게 이런 판정으로 득을 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 서독전 연장전에서 제퍼스트의 강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쪽으로 떨어졌는데 소련 출신의 선심이 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잉글랜드가 우승했죠. 그런데 수십 년 뒤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공은 골라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4년 만에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그때 거저 가져갔던 골을 내준 셈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피파는 골라인 판독 기술을 본격 추진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공식 도입됐습니다. 이 기술은 공이 골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해서 심판 손목시계로 즉각 신호를 보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프랑스 벤제마의 슛이 오른쪽 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왔는데 온두라스 골키퍼가 이를 낚아채려다 그만 공이 골라인 너머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현장 주심은 골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서 망설였지만 그 순간 손목시계가 진동하며 골이라는 신호를 보냈죠. 역사상 처음으로 골라인 기술이 판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골을 도둑맞고 탈락한 램파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골라인 판독 기술 도입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골이 축구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램파드의 유령골이 벤제마의 골을 구해줬네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기술 혁신의 씨앗은 훨씬 오래전 한 선수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마라도나가 헤더를 하는 척 왼손 주먹으로 공을 밀어 넣었죠. 심판 누구도 보지 못했고 골이 인정됐습니다. 경기 후 마라도나는 이렇게 말했고요. 조금은 마라도나의 머리로 그리고 조금은 신의 손으로 넣었습니다. 당시 주심 알리빈 나세르는 훗날 나는 그 장면을 명확히 보지 못했고 선심도 지적하지 않아서 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당한 쪽이 억울할 뿐이었죠.
그리고 2009년 또 하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 프랑스 대 아일랜드. 2차전 연장까지 가는 대혈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레전드 앙리가 흘러나가는 공을 왼손으로 2번이나 건드려 멈춘 뒤 동료 갈라스에게 연결했고 갈라스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핸드볼이었지만 주심은 이를 놓쳤고 골이 인정됐죠. 이 골만 아니었다면 월드컵 본선에 고작 3번밖에 오르지 못했던 아일랜드가 기적의 본선행을 확정지었을 텐데 앙리의 손 하나에 꿈이 날아간 거였죠. 경기 후 앙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핸드볼을 했다. 하지만 그건 심판이 결정을 내릴 일이었다. 전 세계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피파에 재경기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죠. 나중에 피파가 이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아일랜드 축구협회에 5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요.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이 공식 도입됐습니다. 프랑스 그리즈만이 조별리그에서 태클을 당했을 때 VAR 판독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요.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VAR 번복 판정이 됐습니다. 마라도나와 앙리의 나쁜 손이 물론 의도하진 않았지만 수십 년 뒤 더 공정한 축구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없었다면 골라인 기술도 VAR도 오늘의 더 공정한 축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모든 분노와 실수, 시행착오가 결국 축구를 진화하게 하는 긴 과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모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깊고 진하게 파헤쳐보고 싶은 또 다른 스포츠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 세모스.